안녕하십니까. 현대차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메모리 반도체인 D램 가격 전망치 상향과 시스템 반도체의 투자 확대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 패키징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 등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49포인트 하락한 3171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9포인트 하락한 1022로 마감이 되면서요. 그동안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고요. 아시아 증시도 돈방 약세죠. 일본이 전일에 이어서 금일도 2%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이 0.7% 하락 마감했고, 중국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전체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환율 부분도 6원 30전이 상승한 1118원 6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수급적으로 또 그렇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이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 1조 4천억 매도했고요. 기간도 1조 2천억. 오전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가 규모가 커졌던 부분인데요. 개인만이 2조 7천억 순매수를 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도 최근 매수를 보였는데 금일 외국인들이 1조 원대 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전일 우리가 이제 일본 증시를 하락하는 걸 보고 원인을 봤을 때였죠. 요번에 이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그런 우려감인데,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 그 이후로 빠졌다는데요. 지금 보면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는 520만 명으로서요, 주간 기준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해 9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유행 당시 10만 명 수준에서죠. 최근에는 20만 명으로 크게 감염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그죠? 저는 이거는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뭐 우리가 지난 2월이라든지 3월달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그죠? 이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인데, 그 부분이라 그러면 이번 하락 원인이 좀 더 하락할 수 있지만은, 단순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제 일본서부터 미국,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까지 하락했다면 이것은 그렇게 하락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연일 상승을 이어가던 종목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렇게 큰 폭이 하락하면은 일반적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크고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한 1조 원대 순매도를 보였어요. 자, 근데 미결제가 5,200계약 증가를 해서 우리가 선물 쪽에서 어느 한 방향대로 가면은 주로 이제 단일 매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장중에는 미결제가 증가했다가 막판에 크게 감소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5,200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많이 늘어났을 때가 아마 7,000계약 초반대였을 거예요. 그러면 크게 줄지 않았다 하면은 보통 이 전환이 될 때 그러한 신호가 나온다 그랬는데요. 요 부분인데 조금 약간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러한 선물 갖고 이제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좀 크게 변화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미결제 약정이 크게 감소를 안 해서 내일 오전에 뺐다가 돌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오늘 아침서부터 그렇죠? 미결제가 크게 증가해서, 그러니까 선물 세력이 계속적으로 하방을 보면서 계속 억눌렀으면은 아마 우리가 여태껏 생각했던 그러한 방법이 맞는데, 오전에는 그렇게 미결제가 증가를 하지 않다가 오히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들어서 미결제가 크게 증가하고 했다죠.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내일 하루 좀 더 빠질 수 있지도 않나라뇨.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뭐 길면은 저는 뭐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금요일 날 정도까지, 아무튼 이틀 내집 길어야 3일이면은 요번 장 조정, 그리고 우리가 주가가 계속 상승했을 때 우리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던 그 60일선과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같고요. 우리가 전망을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21선이 3127,
61선이 3087이죠. 뭐 우리가 이제 정고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그런 부분을 봤을 때요. 뭐 한 3100선 내외에서 요번 조정은 그래서 뭐 이틀 내지 3일 오늘 하루 받았으니까 뭐 내일 될지 아니면은 금요일 될지 어느 정도 저는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끝날 가능성이 훨씬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좋지 않나. 실적 장세가 도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오늘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맞지만은 그렇죠? 이것은 수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반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정 뭐 길어야 한 3일 정도 좀 저는 예상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아래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010으로 시작되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었어요. 시장이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대세 상승이 이어진다면은 이 반도체가 이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그죠? 이런 종목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들이 이끌어내는데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 시장 조사 기관 디램 이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은 PC 등에 들어가는 디램 뭐 DDR4인데요. 이 현물 가격이 이날 오전 기준 평균이 4.4달러를 기록해서 2019년 4월 3.6달러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요. 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25% 정도 평균 모듈의 평균 단가가 상승을 했다 그랬죠. 이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치겠죠. 한 20%를 바라봤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상승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이것이 PC용뿐이 아니고요. 서버용 대량 가격도요.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2분기에요. 35에서 40% 대폭 상승할 걸로 내다봤다. 당초에는 20% 전망치였는데 상향 조정. 반도체 가격이 당연히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 당연히 수혜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하이닉스 쪽죠. 왜냐면 이 디램 매출 비중이 70%를 차지했는데 오늘 하이닉스죠. 주가 큰 폭의 약세를 보였죠.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서 시장이 좀 안정되면 수급이 좀 풀리면 지금 대형주들이 계속 눌려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조금 수급이 개선이 되면요. 아마 반도체 관련 종목 큰 폭의 움직임이 보고 또 이 메모리뿐이 아니라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시장도요. 매년 한 7.6%씩 성장을 해서 2025년에는 370조 이상 규모로 달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형상으로 인해서요. 뭐 대규모 투자 저 증설 계획이 있죠. 삼성전자도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 했듯이 한 50조 원 규모가 아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또 정부에서 또 요번에 또 집중 지원한다는 지원책이 나왔고요. 뭐 연구개발 투자의 최고 40% 세액 공제 등 그렇죠. 미국도 한 500억 달러 그렇죠. 이번에 인프라 투자 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또 인텔이 200억 달러 규모 신규 투자 그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대만에요. 이 시스템 그러니까 디램 점유율 4위인 나냐가요. 한 12조 원을 투자해서 디램 공장 설립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국 뭐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여서 반도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공장을 짓겠다라는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죠? 공급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할 거고 그것이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면은 실적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반도체 저는 계속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그러한 종목군들 한 30% 정도 내 전체 비중에서 보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오늘은 반도체 이제 후공정에 대해서 지금 장비주들 당연히 공장을 짓게 되면 먼저 장비 먼저 그죠?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지금 부품주들 지금 상당히
주가가 신고가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후공정 쪽에서는 조금 좀 엇갈린 행보인데 한번 후공정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삼성전자,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은 직접 패키징을 하지 않고 이 반도체 조립 테스트 외주 업체에 맡기죠. 전문 업체한테 외주를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이유는 반도체 공정이 점점 전문화비 분화화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패키징 시장 규모가요, 올해 512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649억 달러까지 큰 폭의 성장이 기록이 되는데, 지금 이 패키징 1, 2위 업체가 뭐 대만 업체라든지 미국 앵커가 1, 2위 업체인데, 그들 업체하고 앞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넷패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외부 고객사 비중이 그죠? 점차적으로 좀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죠. 근데 우리가 이제 넷패스를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리다가 지난주인가요? 이제 두 개의 증권사, 먼저는 이제 유안타 증권이 있죠. 우리가 이제 PLP 부분에서 패널 레벨 패키징 해서 이 패키징의 세계 최초의 기술인데요. 그것을 양산화하는 것이 오늘 공장 짓고, 넷패스가 세계 최초로 공장을 양산을 하는데, 이번에 고객사 승인이 뭐 한 상반기에 좀 날 거라 예상이 됐는데, 고객사 승인이 기존 예상보다 좀 늦어지면서 실적이 보통 한 600억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봤는데, 이 유안타는 한 절반 정도의 350억, 그리고 또 현대차 증권도 한 400억 정도로요. 처음에 영업이익 목표치보다 크게 하향을 시켰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후공정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패키징인데, 이 패키징은 회로가 새겨진 반도체 웨이퍼와 전자기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반도체 칩을 포장하는 기술인데요. 이것이 이제 후공정의 핵심 기술로 보면 된다라는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세 개 회사, 하나 넷패스,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LB 세미콤인데, LB 세미콤은 뭐 계속적으로 좀 셋 중에 탄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넷패스를 이제 하다가 지난주서부터죠, 좀 떨어지면서 하나 마이크론인데, 오늘 하나 마이크론 또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했었는데, 지금 역사적 고점 하나 마이크론 지금 새롭게 진입하는 국면이 아니고요. 우리가 최근에 장비주나 부품주들 봐도요, 그렇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해서, 지금 따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 마이크론은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30%고 50%고 한번 이익을 좀 챙겨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후공정 쪽에 테스트 업체 있죠, 테스나, 그죠? 그리고 SFA도 이제 이 패키징 쪽, 그죠? 쪽인데, 이 지금 SF 반도체보다는 이제 저는 넷패스가 더 낫다고. 근데 넷패스가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죠? 실적이 전망치가 하향됨에 따라서 하반기 이후에나, 그죠? 본격적인 성장 기대가 돼서 조금 한두 달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신 뭐 SF 반도체라든지 뭐 테스나 쪽으로 단기적인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넷패스. 오늘 전반적으로 패키징 업체가 좀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 한때 한 3.7%까지 상승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인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도 좀 선방하는 300원 상승하는 모습인데, 주가는 상승해서 좋은 모습인데 수급적으로 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 속에 나왔다죠. 이런 부분은 연속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하나 마이크론은 오늘 500원 3.7% 뜨면서 또 한 번의 역사적인 고점. 근데 이 종목도 최근에 보면요, 개인들이 오늘 좀 어제 오늘 좀 매수를 하면서, 어제는 뭐 탄력이 좀 약하면서 밑골에 달아주는 모습인데, 이제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일 정도 수준에서죠, 한번 뭐 갖고 있는 물량의 30% 50% 뭐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내일 나흘째 상승이고, 뭐 나흘째가 아니죠, 그죠? 예, 하루 이틀, 그죠? 3, 4, 5, 6일째 상승이니까는 가격적인 부담 느낄 때 됐다. 한번
30%나 50% 한번 이익을 뭐 챙겨야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 테스나라든지 그죠? 테스나도 좋은 모습이죠. 그죠? 거래 좀 크게 실리는 모습이고 그죠? 오히려 테슬라가 좀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LB 세미콤도 좀 탄력이 좋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여러 종목 중에서죠, 요것을 후순위로 봤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되지 않나. 오히려 SF 반도체,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네페스는 좀 실적 부담 때문에 그죠? 좀 상반기에는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하나 마이크로는 이미 주가가 크게 올라가서 부담되고, 좀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패키징 쪽에서는 SF 반도체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대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요, 덜 오른 종목군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는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심 종목들이 있죠. 장비주, 뭐 유진테크라든지 PSK, 유니셈, 테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등이 있고요. 뭐 거의 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거나 돌파한 이후에 살짝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EUV 관련주에서는 FST, SNS텍, 동진 세미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 아마 다음 달 초에 아마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뭐 코미코, ENF 테크놀로지, PSK. 근데 ENF 테크놀로지는 작년보다 지금 실적 전망치가 조금 하향되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보다 좀 낮아질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도 좀 피하는 게 낫고, 또 패키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페스, 하나마이크로. 근데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작년에 적자에서 그렇죠? 올해 뭐 300억대가 됐던 400억 됐던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처음 생각한 것처럼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상반기에 그렇죠? 그런 영향이 미치고, 하반기는 좋아진다면, 시간이 좋아지면 다시 좋아지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좀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또 여기서 SF 반도체 정도 오늘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부품주들 월덱스, 하나 머티리얼즈, 원유 QNC 역사적인 신고가 다들 나오고 있다.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 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좀 역사적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뭐 테크잉도 그렇고, 그죠? 뭐 실리콘 웍스, 한솔 케미컬, 뭐 KC텍, 뭐 솔브레인, SK 머티리얼 다 신고가 돌파하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신고가 난 종목군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좀 더 끌고 가던데, 뭐 단기적인 조정, 오늘 우리가 뭐 내가 단기로 들어갔다면 뭐 사고 팔아도 되지만, 좀 중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조금 이제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FST 그죠? 이 EUV 그죠? 극자외선 관련 종목이다. 펠리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들 국내 1위라 했어요. 이 포토마스크 오염 방지 부품이죠. 시장 점유율 한 80%인데, 이 EUV 지금 이제 보호막인 펠리클을 개발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폴리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로 EUV 펠리클을 개발 중으로 상반기 내 시제품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죠. 만약에 이것이 시제품이 나와서 또 삼성전자에 또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완전히 이것이 이제 상품화가 된다 그러면요, 아마 이 가격이 EV 펠리클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건식 진공펌프 만드는 LOT 백금 그렇죠?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계속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여타 종목군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메모리향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이 메모리뿐이 아니라, 그리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또 이 시가 공정량 진공펌프 점유율이 과거에는 10% 중반이었으나 최근에는 30%까지 그죠? 올라가서 국산화의 결실을 맺고 있다 해서 덜 오른 종목군들 LOT 백금, FSD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저는 반도체는 뭐 계속적으로 뭐 작년 때도 그랬고요. 올해 또 실적이 일단 크게 나오고 또 반도체의 빅사이클 호황이 좀 진입을 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단기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내다본다라는 전망이 많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뭐 많이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또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요. 우리가 LOT 베이컴 그렇죠? 자, 이제 고점 돌파를 앞두고 그렇죠?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자, 우리가 이제 이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죠. 지금 다른 종목들은 치고 갔기 때문에 따라간다는데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 돌파고 이제 위에서 또 쉬었다가 그렇죠? 연중 고점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상 최고가예요. 그렇죠? 이게 월봉상에서 사상 최고가. 그렇죠? 19,900원. 그럼 요번에 돌파되면 2만 원 이상도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LOT 베이컴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FST 그죠? 요 종목도 이제 그동안에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 2, 3일 뜬 거죠. 예, 타고난 감각, 아주 감각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언제든지 매도 가능한데 그죠? 아마 저를 포함한 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95%는 그게 잘 안 돼요. 뭐 10번에서 몇 번을 성공해도 그것이 10번에서 10번 다 뭐 그 종목이 다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반대로 갔을 때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10번 매매하면 3번은 틀립니다. 그러면 3번 틀릴 때 누가 손실을 적게 보고 나오냐는 게임인데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 우리가 10번에서 7번 성공을 3번 실패한다는 사람도요. 손절, 매도를 못 치면 손실이 크게 확대되면은 전체적으로 손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항상 저는 조정받을 때 들어가고 내 생각 반대로 움직였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 그죠?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뭐 조금 조정 받으면서 다시 뭐 좀 21선 정도 수준에서 살짝 밀리면은 한번 관심. 그러면 가격대상으로는 저는 지금 34,400원인데 한 29,500원 정도 그죠? 그 정도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항상 우리가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뭐 계속적으로 제가 뭐 1년 넘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그 들어가는 타이밍은 언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 보고 따라 들어가면은 뭐 좀 더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결국은 주식에서 지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안 올라갈 때 바닥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쳤을 때 들어가서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오히려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지났을 때 나한테 온전하게 그 수익이 쌓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요 부분은 우리 이제 관심 종목이죠.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스튜디오 드래곤, 노바렉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 약세 속에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스튜디오는 하락했지만요. 오늘 노바렉스가 아주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죠. 한번 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삼성전기부터. 자, 삼성전기 지금 이틀인가요? 한 2, 3일 뜨고, 그죠? 뭐 따지면 한 나흘 떴네요, 그죠? 뜨고 오늘 좀 조정받았는데 오히려 저는 조정받을 때 내일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시장 종합지수가 뭐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2, 3일인데 뭐 3일 조정받는다 해도 내일 정도 수준 그죠? 요 선이 아마 요 가격대가 최근 저점 수준이 얼마입니까? 뭐 19만원 초반대 수준에서는 저는 내일서부터는 한번 우리가 매수에 가담하죠. 요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못 들어가신 분들은 떴다가 조정받을 때 요번에 한번 관심 19만원 초반대는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지금 조정 모습 봤죠? 한 2%. 물론 시장 하락한 거에 비해서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에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오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동반적인 약세인데 뭐 요 종목군도 그죠? 지금 이평선이 막 결집되어 있는 요 가격대 그죠? 지금 39,300원인데 뭐 38,500원서부터 48,500원에서 48,000원 사이 그죠? 한번 관심 갖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아니라 항상 빠질 때 우리가 이 종목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또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다 하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우리가 관심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는 조금 이제 가격대 이 선은 이제 21선 과연 내일 이제 얼마나 지켜주냐. 뭐 장중에 좀 밀렸다 하도요. 21선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 10만 2,200원이네요. 그러면 뭐 10만 원 선만 지켜준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타이밍 노려봐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노바렉스는 뭐 이제 놓쳤죠. 오늘 같은 장에서도 거의 10% 가까이 대량 거래죠. 실적 뒷받침되고 건강기능 10법. 아마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오히려 최근에도 요 조정받을 때 밑꼬리 달아줄 때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오늘 상당히 약세상에도 이제는 뭐 이제 추가 매수를 뭐 이제 부담스럽고 신규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만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까.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요, 그렇죠? 아마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아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어서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뭐 한 5만원 넘어가는 선에서 한번 이익 실현하시면 되고, 나는 좀 중장기로 좀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 내일 조금 과열되는 모습 보서 뭐 한 30% 팔았다가 좀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현대투자 유료 회원에는 안내요. 자, 시장이 상당히 지금 변동치는데 저 오늘 크게 또 빠져서 불안감이 커질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은 크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뭐 내일 오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요일날 오전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내가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우리가 이제 좋았던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해서 좀 뒤따라가기에는 좀 부담되는데, 이번 기회 오늘 내일 뭐 길면은 모레 아침까지 밀린다면 오히려 매수할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에 올라가면 좋고 빠지면 불안하고, 그렇게 이제 증시에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그죠? 안정되게 누구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